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전 시간에 우리가 일반각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먼저 전 시간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7쪽 페이지를 선생님이 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뒤쪽에 우리가 호도법에 대해서 49쪽에다 필기하기가 너무 공간이 작아서 47쪽에다가 오늘은 필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만 복습하고 가면요. 자, 전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일반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각 OX를 C초선으로 해가지고 동경 OP가 움직이는 이 각도를 알파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C초선 OX와 그 다음 동경, 그 다음에 OP 사이에 각 XOP의 일반각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일반각 알파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각 이렇게 됐어요. 단 n은 정수가 되죠. 그리고 이 알파각은요, 얼마와 얼마 사이냐면 0도와 360도 사이에 있어요. 여기 끝에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n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요. n은 뭐를 나타내냐면 회전수를 나타내요. 회전수. 그래서 시계 어떻게 됐어요? 회전수 n에서 시계 방향 이면 어느 쪽으로 가는 거죠? 네,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럼 C초선에서 생각해보면 C초선에서 밑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슨 방향? 네, 음수 방향이 되고요. 반시계 방향, 네,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방향인 경우에는요. C초선에서 위로 올라가는 양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돈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 C초선에서 만약 양의 방향으로 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바퀴, 요렇게. 지금 몇 바퀴 돌았어요? 맞아요. 두 바퀴 돌았죠. 두 바퀴 돌아서 알파가 된 거예요. 자, 회전수를 얘기하는데, 좀 더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다 지워버렸네요. 네, 요렇게 돼 있으면, 회전수니까 여기까지가 몇 회전 한 거예요? 2회전 한 거죠. 네.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들어갈 호도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호도법을 공부를 하려면요. 호도법과 뭐를 비교를 해야 되냐면 60분법을 알아야 돼요. 60분법이 뭐지?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60분법은 여러분이 뭘 떠올리면 되냐면요. 시계를 떠올리면 돼요. 시계. 에? 시계? 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시계가 원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각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여태까지, 360도. 한 바퀴 도는 거. 어떤 원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계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원래대로 오는 걸 360도라고 하잖아요. 이 360도를요, 등분을 하는 거예요. 등분을 해서 각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1도로 하는 거죠. 같이 볼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60분법. 60분법이란 글씨가 선생님이 생각보다 이쁘지 않게 나오네요.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원이 있으면 아이고 원도 너무 못 그렸다. 선생님 원래 원 잘 그려요. 자, 원도 이렇게 있으면 자, 만약에 시계다 생각하면 여기 12시 이렇게 하면 3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 길이가, 호의 길이가 다 어떻게? 네, 같게 얘를 몇 등분한다? 맞아요. 이렇게 60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죠? 60등분 이렇게. 자, 아니 360도니까 1도씩 하려면 360등분을 해야 되겠죠? 자, 원에 한번 써볼까요? 원의 둘레를 360 등분하여서 어떻게 각 호에 대한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1도 도하면 이렇게 표현되죠? 1도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1분은 이렇게 분으로 기호로 쓰는데 1분은 1도에 얼마? 맞아요. 60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1초는 두 번 띡띡하죠? 1분에 다시 60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내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60분법이 되겠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원의 둘레를 360등분해서 각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1도로 한 거죠. 근데 이제 호도법이라는 것은요, 두 번째 호도법. 이번 시간에 배우는 호도법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호도법이란 한번 써볼게요. 먼저 개념 정리니까 반지름의 호도법이란 땡땡.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길이가 r인 호 AB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알파도라 하면 그때 그 호의 다시 지울게요.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어떻게 돼요? 크기에 정비례 함으로 어떻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정비례 한다 라고 쓸까요? 정비례 한다. 그걸로 이제 우리가 식을 세워서 구하는 건데, 근데 호도법이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길이가 r인 호 AB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알파도라고 하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무슨 얘기지? 이 얘기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이제 반지름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OAB라는 원의 호가 있다고 치면 여기에서 요만큼의 길이를 알파라는 반지름이 있다고 치면 이 AB의 호까지의 길이를 알파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때의 이 각을 알파도라고 한 거죠. 이해가요? 그러면 어떤 의문이 드냐 하면 의문.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에 따라서 알파의 크기가 변할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가? 그럼 한번 요거를 가지고 정비례식을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R이라는 것은 반지름이죠. 그 반지름에 따라서 여기 알파니까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경우에 호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도 R인 거죠. 이때 이제 호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전체, 원주 2파이 R이 되죠. 2파이 R은 알파 각도의 전체 원주니까 뭐가 돼요? 360도가 되겠죠. 이거 많이 보던 비례식이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파이 R 곱하기 R도는 곱하기 R 곱하기 360도죠. 지금 우리 뭐 구하는 거예요? 중심각의 크기 알파. 그럼 알파도는 어떻게 된다? 2파이 R분의 R 곱하기 360이에요. R이 소고가 되고 이 길이 소고가 되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파이분의 180도가 되죠. 그럼 어때요? R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반지름 길이 R에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 네, 맞아요. 상관없이 일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파이 약 얼마가 되냐? 약 파이는 얼마죠? 3.14죠. 3.14. 여기 지금 더 나가기 때문에 무한으로 나가죠. 3.14 치고 180도로 나눠주면 약 얼마가 나오냐면 57도 정도가 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 라디안. 그래서 1라디안을 뭐라고 표현하냐? 파이분의 180도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때 그 라디안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는데요. 라디안은 영어로 쓰면 RADIAN 라디안. 이건 뭐의 약자냐면요. 이렇게 돼요. 라디어스라는 반지름이라는 뜻과 앵글이라는 발음이 괜찮았나요? 네, 앵글이라는 각의 앞에 있는 이렇게 단어를 따가지고 라디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외워야 되겠죠? 뭐라고?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다 라는 거를 공부해주면 되겠죠? 이해 갑니까?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별표. 자, 그러면 여기 필기를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는데요. 이제 더 필기할 데가 없어요. 사실 더 필기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쪽에 노트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트에 한번 여기 위에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자, 호도법과 60분법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십니까? 네, 호도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잠깐만요. 색깔 바꾸고 요거를 바꿀까요? 호도법이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길이가 r인 호 AB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 알파도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호도법이라고 한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호도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요. 자, 마저 정리를 해보면 자, 이것을 단위로 하여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정한 각의 크기, 어떻게? 일정한 각의 크기, 파이분의 180도라는 1라디안을 그러면 중심각에 여기다 한번 다시 적어볼까요? 다시 적어볼게요. 네,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라디어스라고 얘기를 했죠. 라디어스하고 앵글의 줄임말 라디안. 따라서 띵띵띵띵 중심각의 크기 알파도는 반지름의 길이 R과 어때요? R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그죠? 근데 이 일정한 각의 크기가 얼마가 됐냐면 맞아요. 파이분의 180도. 이게 알파 각이 일정했죠. 알파도가. 이걸 뭐라고 한다? 1라디안이라고 한다. 이거를 1라디안. 영어로 라디안이라고 하고 이것을 1라디안을 단위로 하여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호도법이라고 한다. 됐나요? 호도법.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1라디안을 단위로 하여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 그게 바로 호도법이다 라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쏙쏙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변형된 게 뭐냐면 변형된 게 여기에서 요거 1도를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됐어요. 그러면 180법의 파이 라디안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 볼까요? 1도를 180도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오도록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단위가 여러분 좀 글씨 작게 쓰세요. 자, 그러면 처음에 1라디안은 얼마가 됐어요? 파이분의
180도인데 양변을 얼마로 나눠요? 맞아요. 양변에 얼마를 곱하냐면 양변에 파이를 곱해요.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냐면 1라디안 단위 써야 돼요. 곱하기 파이는 180도.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양변을 얼마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이거 모양이 같으려면 180으로 나누면 되는데 이때 주의사항 별표 주의사항 선생님도 공부할 때 친구들이 헷갈리겠다 싶었어요. 뭘 주의사냐면 지금 우리가 1도라는 거를 나타내야 되니까 양변을 180도로 나누면 1도가 아니라 1이 돼요. 1. 그러면 우리가 1도가 남게, 단위가 남게 하려면 여기서 180으로 나눠줘야 돼요. 180. 여기 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이제 정확하게 도가 없는 거랑은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약분하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1도가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남는 거는 180분의 파이 1은 생략 가능하고요. 라디안이 남아요. 라디안.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라디안이라는 뒤에 있는 이 단위를 맨날 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럼 얘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 180분의 파이는 1도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밑에요. 180이지 180도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라디안은 생략 가능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여러분 주의. 당구장 많이 나오네요. 주의 지우고 당구장만 쓸게요. 라디안의 단위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세타도와 세타는 서로 다른 크기의 각임을 알아야 돼요. 각이다. 알겠습니까? 라디안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1라디안과 1도는 다른 거예요. 여기 보세요. 1라디안과 1도. 얘는 생략이 가능하다 했죠.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1과 1도는 다르다. 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 관련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교과서 여기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여기 문제에다 푸셔야 되고 교과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30도를요. 30 곱하기 1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도하고 나뉜다고 했죠. 아까 1도는 얼마라고 했죠? 1도는 기억이 나나? 암기하셔야 돼요.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근데 라디안 생략 가능하다 했죠? 그러면 여기 얼마 쓰는 거예요? 180분의 파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1도 대신에. 그러면 약분하면 6분의 파이가 되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라디안. 아무것도 없으면 라디안이 생략된 거예요. 파이가 들어가 있죠. 라디안에 이제 이렇게 라디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3분의 2파이에다 곱하기 1. 얘가 뭐죠? 1도가 아니라 1라디안. 그죠? 그럼 아까쯤에 1라디안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파이분의 180도가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파이분의 180도를 써주면 돼요. 약분하죠. 또 약분하죠. 그럼 얼마죠? 60도죠. 곱해주면 얼마가 되죠? 맞아요. 2 곱하기 60도 하니까 120도가 나오겠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이제 매번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여기 밑에다가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암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자 선물 받았죠? 그치? 선생님이 자 선물 줬죠? 그래서 자로 대고 그리세요. 여러분은 60분법과
호두법에 대해서 도수를 나눠놓은 것을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0도는 당연히 호두법으로 나타내면 0이 되죠. 30도는 지금 얼마라고 나왔어요? 6분의 파이가 됐죠? 45도는 계산을 여러분 해보세요. 4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이거 다 한 번씩 구해보셔야 돼요. 120도는 3분의 2 파이, 120도 나왔죠? 135도는 얼마다? 4분의 3 파이. 그 다음 150도는 6분의 5 파이. 그 다음 180도는 얼마가 돼요? 파이가 되죠. 그죠? 여기 봐봐. 여기 180도, 180도 하면 되겠죠? 파이가 되고, 그 다음 270도는 얼마가 되죠? 2분의 3파이. 그 다음 360도는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썼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얘를 또 하나 더 공부를 해볼 게 뭐냐면 2파이. 지금 360도가 얼마라는 거? 2파이 라디안이라는 거. 이거 라디안 생략된 거예요. 2파이 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하죠. 360도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각 전에 배웠던 360도, 일반각 알파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360도 곱하기 n. 그쵸? n은 회전수 더하기 어떻게 했죠? 알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n은 뭐가 됐죠? n은 정수.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n의 알파도의 범위는 0도에서 360도 사이에 있었죠. 얘를 일반각으로 라디안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면 360도를 뭐라고 했어요? 2파이라고 했죠? 2파이 n. 혹은 2n파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럼 이거 다시 지우고 뭐라고 쓸까? 네, 일반적으로는 2n파이. 다음에 더하기 세타. 자, 이때 세타의 범위는 라디안이죠. 세타의 범위는 어디에서? 0에서 얼마까지? 2파이까지로 변경이 가능하다. 요거는 뭐다? 네, 일반각인데 이때 뭐예요? 네, 세타, 라디안이 되겠죠. 라디안 관련해서. 얘를 뭐 조금 더 요거랑 맞춰서 써주면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이고. 이렇게 더하기 세타도. 세타도. 도가 있느냐? 도가 없느냐? 차이가 확연히 나타냈어요. 이제 단 n도 여기서도 뭐가 된다? 정수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선을 연결해 보면 여러분 알 수 있겠죠. 60도는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60도? 네, 3분의 파이. 자, 그 다음에 150도는 얼마다? 150도는 6분의 얼마? 6분의 5 파이. 그죠? 마이너스 135도는 똑같이 135도죠? 마이너스 4분의 3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90도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5번을 여러분은 막 이렇게 줄로 연결하면 안 되고 각각을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같이 한번 문제를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60도는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60 곱하기 1도 기억나요? 그럼 60 곱하기 1도는 얼마죠? 1도 얼마? 180분의 파이 라디안. 그럼 얘 약분해주면 얼마가 된다?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도가 없어요 밑에. 그죠? 라디안으로 고친 거니까. 그다음에 150도는 150 곱하기 1도. 여러분 익숙해지라고 자꾸 이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150 곱하기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그죠? 이해 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약분하니까 어떻게 돼요? 맞아요.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3번. 3번은 여기다 쓸까요? 3번. 마이너스 135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35 곱하기 1도. 1도는 얼마라 그랬어요? 네, 180분의 파이. 그럼 약분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자, 마지막 4번 마이너스 90도는 마이너스 90 곱하기 1도. 그러면 마이너스 90 곱하기 180분의 파이.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자,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화이팅! 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네, 끝났다고 해놓고 갑자기 또 왜 나오셨냐고요? 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개념 열기에 있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다른데 두 다른 반지름의 길이만큼 호의 길이도 다르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일정한 각을 유지하는 호도법 라디안의 단위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자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캠퍼스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선생님이랑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예제 문제 보면요. 예제 문제에는 반지름이 2cm인 원과 그 다음에 반지름이 4cm인 원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럼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반지름이 2cm. 대략. 어유 정확하게 잡았네요. 그다음에 반지름이 4cm. 아이고. 네네. 아이고 조금 부족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지금 반지름이 2cm인데 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잡아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거꾸로. 이렇게 하면 만나는 교점이 뭐가 되는 거죠? 맞아요.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반대로 이렇게. 그러면 교점을 한번 잡아보면 이 원과 이 원의 교점. 그 다음에 이 원과 이 원의 교점. 이 교점이 그러면 이 교점을 종류별로 나열을 해주면 교점 말고 나머지 교점은 선생님이 지워보도록 할게요. B1. B1 지우니까 다 지워지네요.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B1 말고 C1이 지금 안 보여도 되죠. C1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E1 안 보여도 되고요. 원도 지금 우리가 지금 교점을 찾았던 이유가 이제 길이를 알아보기 위한 건데 이 원은 지금 안 보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금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A1 하에서 A까지의 길이가 반지름이 2고요. 다음에 A1에서 B까지의 길이가 반지름이 4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원을 그리고 교점을 잡았기 때문에 A와 B1까지의 이 호의 길이도 반지름이 2란 말이죠. 이해 가요? 그 다음에 B와 D1까지의 길이도 반지름이 2죠.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2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2, 여기 2고 여기는 4가 되겠죠. 미안, 여긴 4가 되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각이 일정하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그럼 각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각 측정하기.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몇 도 나왔죠? 60도가 나왔어요. 또 하나, 둘, 셋. 어때요? 똑같이 여기서는 안 나타나는데 아니고 다시 여기서 안 나타나지만 여기 보면은 뭐예요? 여기 있는 각도 60도, 여기 있는 각도 60도. 각도가 어때요? 같다라는 거죠.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다르죠? 근데 거기에서 반지름 위에 있는 호의 길이도 어때요? 지금 반지름에 맞춰서 다르죠?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가 서로 같죠?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각, 이 C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60도라는 각이 어떻다? 일정하다. 요거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라디안이라고 한다. 이야기했죠? 호도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1라디안을 단위로 갖는 각의 크기로 나타내는 것을 호도법이라고 한다. 이제 앞으로는 호로 여러분이 호의 각도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 호도라는 건 호의 각도. 그래서 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이제 단위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